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장이 되겠는데 상권 분석 프로세스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을 하려면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입지 분석과 상권 분석을 하는지 이런 프로세스를 알아. 순서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는지 그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권과 입지 분석 절차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차에 보시면 네 가지가 나오죠. 이번 주에 배울 게 상권과 입지 분석 프로세스, 두 번째는 상권 분석 방법, 세 번째는 상권 분석 방법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권 분석 접근법과 목적. 상권 분석 접근을 할 때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울 목차에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봤는데 이번 주에 배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상권 분석 입지 프로세스라는 거는 상권과 입지 분석을 하는 데는 목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하는 거죠.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은 목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이런 거는 왜 하겠어요, 결국은. 상권과 입지 분석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창업을 하고 나서도 수요가 있고 매출이 있고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되겠죠. 창업을 했어.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고객이 찾아주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겠죠. 창업자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잘 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권이 어디냐, 입지가 어디냐를 분석하는 게 상권과 입지 분석이 되겠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상권과 입지 분석이 되겠고요. 결국 창업자를 위한 분석이 되겠고요. 창업은 망하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은 해 나갈 수 있는 자리라면은 가장 좋은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를 위한 분석이 되겠고, 분석을 하는 사람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과 입지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상권 분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둘째는 입지에 대한 분석. 상권은 주변에 어떤 상권도 되겠고,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500m냐 800m냐 1km냐 뭐 5km냐 10km 내의 반경의 상권들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권 분석이 첫 번째 단계. 둘째는 그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땅의 분석, 입지의 분석이고요. 세 번째는 되게 다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이런 거를 설립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권 분석, 둘째는 입지 분석이 되겠고, 세 번째는 사업 타당성 분석. 그래서 이렇게 분석자는 요 세 가지를 한 다음에는 온라인 상권 분석을 해야 되고, 요런 게 마무리되면 점포를 개발하고 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권과 입지 분석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창업자를 위한 거, 분석자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을 할 수 있고, 첫 번째는 상권 분석, 두 번째는 입지 분석, 세 번째는 전략,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 후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할게. 온라인 상권 분석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 다음에는 점포를 개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상권과 입지 분석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툴이 되겠죠. 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포를 개발하고 계약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상권과 입지 분석 프로세스에서 이 단계가 끝나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점포 개발과 계약 체결이 끝나면 상권과 입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요런 거는 이제 조사하고 분석 내용을 넘어서서 향후에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까지 포함을 하는 게 이제 보고서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부동산을 산다 아니면 매수를 한다 이럴 때는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점포를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매매 계약을 해서 그 점포에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적정한 기회에 점포를 매도할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도할 계획까지 포함해서 보고서에 작성을 하게 되죠. 또한 이 선택한 입지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목표이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이 창업자의 소유가 아닌 점포에서는 소유주, 그러니까 점포 소유주의 요구,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포에서 퇴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포주의 요구는 뭐 월세를 올린다던가 보증금하고 월세를 올린다던가 과도한 월세는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의 변화라는 게 상권의 변화와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주변에 뭐 유동인구가 없다던가 고객들이 줄어들었다던가 뭐 경제적인 변화도 있고 사회 환경적인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더 이상 그 점포에서 사업을 꾸려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이 점포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겠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출이 되는데 자이든 타이든 퇴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퇴출을 염두에 둘 수가 있어야 되는 보고서. 그 퇴출을 하면서 대안까지 작성을 하면 좋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먼 미래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어떤 내용이 나오질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예측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대안까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언젠가는 점포에서 퇴출이 될 수 있을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은 상권 분석 시스템을 볼게요. 이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는 거는 전국에서 상권하고 관련된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구축된 정보 시스템이다. 예전에는 어떤 정보가 굉장히 귀중했고 귀했고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량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뭔가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하기가 좀 쉬워졌다. 예전보다 훨씬. 예, 그래서 이런 상권 분석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상권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연 유용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아쉽게도 이제 100% 답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정보를 구축해 놓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답은 흔쾌하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선 어떤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제대로 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사건 분석 시스템이 유용한가 아닌가에 대한 물음을 했는데 그러면 완벽한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럼 대안이 뭘까? 대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각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변수라는 게 있죠. 변수. 그래서 이런 변수의 유용성과 신뢰도도 파악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료 정보를 적절하게 결합을 해가지고요. 방법론을 스스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 대안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여기 답 아닌 답이 나왔는데 방법론을 스스로 구축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자료는 있고요. 데이터는 있지만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답을 구할 건지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결론은. 그러면 그 분석을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죠. 상권 분석 과정을 보면 목적 설정, 상권 분석, 입지 분석 앞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과 중복되기도 합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전략 수립을 하고요. 이 용도는 이제 땅의 어떤 입지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용도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고 용도 결정을 먼저 하고 지역을 선택하고 점포, ROI, 고객 만족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미션 어떤 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시장 수요 경쟁력을 파악을 해보고 성공 요인이 어떤 것이었나 투자액과 순이익이 얼마나 드나 그 다음에 상권 전략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권 분석 과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세세하게 여러분들과 표를 봤고요. 상권 분석 시스템은 프랜차이즈점을 낼 수가 있긴 한데 개인이 하기엔 조금 힘들다. 예, 그래서 후보 상권 선정 여기 보시면 후보 상권 선정 상권 조사 분석 상권 확정 이렇게 세 개가 하면 상권 조사 분석의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권 분석 조사 단계가 끝나면 후보 입지 선정, 입지 조사 분석, 입지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후보 입지 선정은 확정된 상권의 매물 중에 후보 입지 3, 4개를 찾는다. 입지 조사 분석은 3, 4개의 후보 입지를 비교 평가하고요. 입지 확정은 이 비교 평가한 거를 1개 입지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지 조사 분석 단계다. 마지막으로는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전략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 타당성 분석, 두 번째는 상권 전략 수립, 세 번째는 보고서 작성 및 권리 계약, 점포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입지를 대상으로 매출 예측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상권 전략 수립은 상권과 입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그 전략을 찾아야 되고요. 세 번째 보고서 작성 및 권리계약, 점포계약은 최종 정리를 통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하고요. 점포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온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 상권 분석을 해야죠. 예, 그래서 온라인 상권 분석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권 분석 방법입니다. 상권 분석 방법. 여기서 이제 주관적 평가법, 체크리스트법, 주관적 평가법, 체크리스트법, 현황조사법, 설문조사법, 통계조적 분석법, 수학적 분석법, 키워드, 추세 분석, 내용 분석, 분류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관적 평가법은 뭐고, 체크리스트법은 어떤 거고, 현황조사법은 어떤 거고, 설문조사법은 어떤 거다. 통계적 분석법도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에 따른 상권 분석 방법이 있죠. 그래서 보면 유형이 있는데 정성적 방법, 우리 배웠어요. 앞에서 정량적 방법, 온라인 상권 분석. 그럼 정성적 방법에는 주관적 평가법, 체크리스트법, 현황조사법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정량적은 설문, 통계, 수학적 분석법이 있고요. 정성적, 정량적, 온라인, 키워드 분석, 추세 분석, 내용 분석, 분류 분석. 그래서 정량, 정성, 온라인 분석법까지 배워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하고. 그럼 여기 주관적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상권을 분석하는 법.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 조사법이다. 정성적 방법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체크리스트법은 상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평가표를 만들어서 상권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체크리스트법. 또한 세 번째 현황조사법은 상권 분석을 위해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상권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황조사법이 되겠어요. 설문조사법은 말 그대로 이제 설문하는 거죠. 설문. 그래서 이거 목표 고객과 경쟁 점포를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 그래서 방문조사, 가두면접, 우편물 발송, 추적조사, 고객 카드 분석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설문조사법이 이런 게 있고요. 통계분석법은 지역 통계를 분석해서 시장의 지역성을 포착하고 그 지역성을 기초로 상권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통계, 금융기관 상권 분석 시스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권 정보 시스템. 이게 통계적 분석법을 사용하는 사이트, 그 다음에 방법들이죠. 수학적 분석법은 경험적 연구를 수학으로 이론화, 규범적 모형, 확률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허프 확률 모형, 레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 캔버스의 상권 분기점, 회귀 분석 등이 있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델과 소매 중력 인력 법칙, 캔버스의 상권 분기점, 회귀 분석 다들 많이 쓰고 있는 분석인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수학적 분석에서는 회귀 분석 같은 걸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일반적으로. 상권에서는 좀 다르고요. 온라인 상권 분석은 키워드, 추세, 내용, 분류가 있는데요. 키워드는 키워드 현황, 월별 추이, 연간 키워드. 그 다음에 추세 분석은 핵심 키워드, 보조 키워드, 트렌드 분석.
내용은 SNS의 소비자 글에서 구매 동기 등을 분석을 하고요. 분류 분석은 감성 언어, 긍정, 부정으로 분류를 한다. 소셜 미디어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 방법에 따른 상권 분석 방법 등을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적인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틀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요. 분류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 다음은 주관적 평가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이 많은 그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권 분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니고 몇 인 이상이 평가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평가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좀 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평촌 범계역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안양의 그 평촌 신도시, 이게 일기 신도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촌 그러면 신도시, 번화가, 젊은이들이 많은 곳, 뭐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좀 더 넓게 연관돼서 공부를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죠. 평촌 범계역은 평촌 신도시에 속해 있는 역 중에 하나이고, 평촌 신도시는 제1기 신도시, 90년도에 만들어진 1기 신도시로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렇게까지 연상을 하면 더 좋겠죠. 가장 성공한 신도시로서는 분당하고 평촌을 들 수가 있겠어요, 1기 신도시에서는. 그래서 평촌 범계역 상권은 상권 초입인 범계역 2번 출구로부터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요. 사실 가봤어요, 저도. 여길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그러합니다. 그리고 상권 중심부에 중앙 분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 분수대를 가로지르는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는데 거주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한다. 그래서 거주자들의 유입이 있고요. 상권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곳은 중앙공원하고 접하고 있어서 주말과 여름에 인구 유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1급지 점포에 2층 이상에는 커피 전문점과 다양한 서비스 업종, 병원, 의원, 헤어숍, PC방 등이 위치를 하고, 2급지에는 점포 2층 이상에 주류 전문점이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면도로 3급지에는 저가형 일반 음식점과 부동산, 기타 서비스 업종이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관적 평가법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정량적인 평가법으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거나 시사점을 파악을 하게 된다면은 이 단계에서 보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더 좋다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법은 어때요? 정확한 평가법이 될 수가 없으니까 평가자는 몇 인 이상, 3인 이상 정도 하면 좋겠고, 또 정량적인 평가 방법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거를 참고로 분석을 하면 평가를 하면 더 좋겠죠.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방법. 이거는 이제 주관성을 가능한 배제하고요. 객관성에 기초하고자 했던 건데, 이거는 상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평가표를 만들어서 상권을 평가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상권의 평가는 이 체크리스트에 열거된 내용들의 질문에 따라서 항목에 해당되는 걸 체크를 한다. 그래서 보시면 또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평가표에서. 이 평가표를 만드는 일이죠.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요. 평가자 임의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건 피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 요소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평가표는 전문가에서 기존에 개발되어 든 거를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항목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혹시 전문가들이 개발해 놓은 게 없다면은 이 조사 항목에 맞게 평가표를 개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평가표 항목을 보면은 구분이 있고요. 관심사건, 그 다음에 관심사건 두 번째, 세 번째. 한 개가 아니고 상권을 3개 정도 선정을 해 놔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입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우 우수함, 우수,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 항목을 나눴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점수를 매기느냐. 교통시설, 집객시설, 주거인구, 직장인구, 경쟁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 항목을 했는데 여기서는 관심사건 첫 번째는 교통은 나쁘다. 두 번째 상권은 좋다. 세 번째 상권도 매우 좋아요. 그리고 집객시설 볼게요. 관심사건 첫 번째는 그냥 보통, 두 번째는 우수하다. 세 번째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주거 인구 보통, 두 번째는 보통, 세 번째도 보통이 아니고 나쁨이에요. 그리고 직장 인구 보통, 우수. 또한 여기 경쟁 정도는 나쁨, 보통. 그래서 점수를 이제 매기게 되죠. 2, 5, 5, 12, 3, 4, 4, 11, 3, 3, 2, 8 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겠죠, 여러분. 또 세로로 하면 안 되겠군요. 가로로 해야 되겠지. 2, 3, 3, 3, 2, 13점, 5, 4, 3, 3, 3, 18, 5, 4, 2, 4, 3, 18.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상권이 점수가 같은데 어떤 거에 비중을 두느냐? 5, 4, 3, 3, 3. 3, 3, 9죠. 13, 18점. 18점 동점이에요. 관심사건 두 번째와 관심사건 세 번째가 동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항목이나 다른 점에 점수가 더 가중치를 줘서 뭐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항목을 더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법은 비교적 체크해서 결과를 도출하니까 그나마 체크하시는 분은 편하지만 만들어 내신 분은 조금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놔야 되겠죠.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법까지 봤고요. 현황조사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야 할 그 항목 중에서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상권을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도록 할게요. 현황 조사 사례, 경쟁 점포. 조사 항목은 상호, 면적, 영업 활성화 정도, 점포 구조, 대표 메뉴, 객단가. 지하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지하 4층, 5층, 6층, 7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치킨집, 호프집, 같은 건데 이제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의 어떤 면적과 영업 활성화, 점포 구조, 대표 메뉴, 객단가를 나열해 놓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면적은 35.4, 영업은 중, 복층이 아니고요. 프라이드 치킨 12,000원, 지하 2층은 38.7평, 38.7제곱미터 12평 중이고요. 복층 크리스피 치킨 15,000원, 오베리 치킨 11평 중, 복층 순살 마늘치킨 1,300원, 둘둘치킨 11평 하, 복층 순살 파닭 18,000원, 더 후라이팬 11평 상, 복층 안심 후라이드 치킨 16,800원, 삼통치킨 20평 상, 복층 후라이드 치킨 15,000원, 오바닭 오븐에 빠진 닭 22평 상, 복층 순살 베이크 16,900원. 그래서 상권 경쟁 점포에 대한 조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황 조사표. 이 경쟁 점포에 대한 현황 조사표는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면 자주자주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예, 그래서 이걸 현황표를 한번 봤고요. 현황조사법. 다음은 설문조사법. 요거는 목표 고객과 경쟁 점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요. 설문조사, 인터뷰를 하는 게 설문조사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점포 이용할 것을 예상되는 소비자를 가지고 설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점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산정을 해야 돼요. 표본 산정이 중요합니다. 전체에게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다. 전체에게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표본을 선정해야 된다. 전체를 조사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표본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설문조사는 체크리스트법과 마찬가지로 점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요. 예상되는 항목을 개발을 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통계적 분석법을 보겠습니다. 통계적 분석법은 대표적으로 정량적 평가법이 되겠어요. 거주, 인구수, 유동인구수, 아파트수, 과거 매출 자료, 경쟁 점포 실적 등을 분석해가지고 수치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이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수치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요게 이제 객관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좀 공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객관적이고 알아보기 쉽고 공정하다. 그래서 이 수치 자료를 찾기 위해서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권 정보 시스템, 나이스 비즈맵, 상권 분석 나이스 비즈맵의 이런 상권 분석 시스템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통계 자료, 빅데이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제하고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중화되고 일반화됐는데도 우리가 찾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통계적 분석법 사례가 나오죠. 1상권, 2상권. 그래서 남녀를 구분을 하고요. 인구수는 19,030만 8천만 명, 9,335만 명, 9,973만 명, 10만 3,682만 명. 전체는 남자는 5만 694만 명, 여자는 5만 2,988만 명. 10대 이하 2,042, 3,306, 2,566.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오죠. 남자도 1,053, 9,973 여자 해서 10대부터 60대까지 나오고, 이상권은 11,908에서 남자가 10대가 6,174만 명, 여자는 5,734만 명 해서 10대부터 60대까지 나오는데, 통계적 분석법 사례인데 이 분석법이 지금 이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거지, 이 자료를 가지고 모두 활용을 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게 또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건데, 요 통계를 가지고 10대는 얼마, 1상권에 2상권 얼마, 나이대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인구 얼마, 남녀 인구 얼마.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10대부터 60대까지 성별과 나이대별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통계적 분석 방법. 그래서 전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